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핵심 비교정리 한 장으로 정리껏 4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입니다.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격증 교부해야 되는데 시험에 2개월 이내에 X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청들이 업무정지입니다. 1개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는 6월 이하죠. 매수 신청들이 규칙사항은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업무정지 할 수 있다는데 매수 신청대리 규칙에는 업무정지 하여야 하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기한인데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하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지 않거나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받지 않는 게 아니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못합니다. 왜 우리 집, 우리 동네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냐고 이의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고요. 이의신청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로 하여금 매수할 자를 정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선매자 지정 통지를 소유자에게 해야 됩니다. 선매라는 것은 먼저 사는 게 선매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인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선매 대상이 됩니다.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먼저 파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선매자 지정 통지 1개월 이내고요.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 받고 나면 선매 협의 완료 1개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이내입니다. 8번. 그러면 허가 신청이 있고 나면 2개월 지나면 다 끝나겠네요. 선매자 지정 통지 1개월,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를 해야 되고 완료 조서 제출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8가지 사유가 없는 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도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바뀌었죠.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인데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그리고 취득 허가 사항을 매 분기 종료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12번에 보면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없으면 임차권이 승계됩니다. 만약 2촌 이내의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상속인에게만 상속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하면 거래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사망했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여기에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주인한테 방 빼달라고 하면 빼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민법 임대차 해지 통고 효력 발생입니다. 민법에서 묵시적 갱신이 돼도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전세권 법정갱신. 요거는 우리 중개실무에 나올 확률은 높지 않은데요. 전세권 법정갱신, 전세권 설정자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하지 않는 경우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됩니다. 묵시적 갱신되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세권자나 전세권 설정자나 모두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전세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전세권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인지 옳은 것인지 이런 것을 잘 봐야 되겠죠. 틀린 것입니다. 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매자로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이고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 주의해야 되겠죠.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하는 사람이나 선매자나 똑같습니다.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제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3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매수 청구 1개월입니다. 4번 허가구역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했는데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죠. 5일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X입니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번 틀렸습니다. 5일이라는 숫자 오직 2번 나오죠. 여기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자는 그 허가 신청서의 계약 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조달계획 등을 적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라는 것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